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예산 담당관과 복지정책 과장은 국회 방문 및 연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충청권 최초의 국제 스포츠 행사로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을 38만 세종 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세계대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 시의 부족한 체육 기반이 확대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공동 유치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년 넘는 기간 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성원해 주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 여러분과 세종시민을 비롯한 550만 충청권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35일간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례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기 시의회 출범 이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조직 등 기획조정실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순입니다. 5페이지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13쪽 시정 비전 및 목표 구현 선도입니다. 시정 4기 공약과제 선정을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 운영한 시민 배심원단 회의가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공약과제를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완성 등 굵직한 시 현안과제 4개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정과제 등 주요 시정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시정 4기 비전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및 지원 강화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 용역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도 강화하고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과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효율성 및 기능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시민 공감형 성과 평가제 운영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과 시정 사기 세로 평가에 반영한 주요 과제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평가와 국조실 성과평가 등 외부 평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의회와 소통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시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제4대 시의회와 집행부 간 파트너십 강화와 교감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담당 관식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 사기, 정책 과제, 민생 경제 현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22년도 3차 추경안과 23년도 예산안을 근본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시 고금리 금융기관채 300억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발행 예정이었던 금융기관채 170억 원을 발행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 조기 상환 및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 등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 및 관리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국비 확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액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 예산대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특히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특별 회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청년 참여를 통한 체감형 청년 대학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체감형 정책 개발과 함께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대학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 등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청년 일자리 상주 및 고용 촉진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률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년 정착을 위한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 지원과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활동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청년 주거 안정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담당관실 소감입니다. 35쪽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실행조직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초광역 협력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조 국대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교류 내실화 및 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되었던 기존 우호 협력 도시와 온 오프라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국제기구 활동 지원 및 국제회의 참여 등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 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인 올해 제1회 국가균형의 날 행사가 우리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 제5차 국가균형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대내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의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 체계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올 11월까지 114건이라는 많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재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이임 필수 조례 사항 및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중요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개선 등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우리시는 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시민공모, 22년 세동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시규제혁신 TF 구성 및 운영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에 대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행정혁신 추진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조직문화혁신 TF를 구성 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문화혁신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정책 디자인단, 정책 제안, 꼬독독 세정 실험실 등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창구를 다양하게 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권익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인지도 향상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 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디지털 문화 혁신으로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민방위 교육통지서, 공시지가 안내 등 10개 업무에 적용하여 7만 8천 건을 시범 발송하는 한편 비대면 자격 서비스 등 IT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인 해커태온 세종을 우리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의 35개 대학 47개 팀 160명의 사이버 보안 인재들이 참가하였고 컨퍼런스 기업 박람회 등 1,3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우리시가 지역정보 보안의 메카 도시이자 사이버 보안 청년 인재 양성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통합예약 등 대민 행정 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 연속성 관리 및 서비스 수준 관리 기준을 내년 1월에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정보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品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연말까지 5G 기지국 154개소, 공공 와이파이 75대를 목표한 대로 설치 완료하겠으며 정보통신 업무 환경 개선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통계 포털 서비스의 디자인적 요소를 활용한 인포그래픽과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쉽게 통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 시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채무 상환 등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채무관리를 위해 고금리 금융채를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하반기 차입 예정 금융기관채 475억 원 발행 취소를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거가 연초에 채무 부위 17.1%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근본 추경 기준 채무 규모는 기준 채무 비율은 14.6%입니다. 예상보다 2.5%포인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근본 회기에 재정안정화 개정의 구체적 재원 조성 비율을 명시하고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한 요청 기간을 단축하고 내부 여유 대연을 저금리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안정화 개정이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세입 감소 또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등 비상시에 재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간 적립 요건이 엄격하여 적립금이 전혀 없었으며 직전 회계년도 일반 회계의 순세계 이연금에서 일부를 제외한 30%를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5월 우리시에서 구상한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이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8월에는 LH에서 사업체계 구축 및 민간 사업자 공모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생활권이 대학과 연구, 창업이 선순환되는 글로벌 창업 혁신 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 부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동 캠퍼스의 조성입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를 조성해 국내의 우수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8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합동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토광의 협력사업 연구를 실시하는 등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협력하여 왔습니다. 내년 초에 준비 조직인 합동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동추진단 출범이 충청지역 초광역의 안전적 구축을 위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방안을 다변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을 추가하고 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였으며 주 2회에서 주 3회로 상담 일정을 추가하고 SNS를 통한 개선 사항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나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운영 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태성 위원장님께서 우리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권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문변호사 증언을 위한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률자문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체계를 개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69쪽입니다. 네. 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있어서 합동추진단을 네. 운영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시도별로 9명 파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이죠? 우선은 준비 추진단은 저희 지금 지방자치 해관 있잖아요. 세종 네. 그쪽에 지금 출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총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총괄하는 올해가 충청권 상생협의회 의장이 저희 세종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에 출범할 경우에 저희가 전체 상급직위는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4개 시도에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기구정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10명 파견이네요. 3급 직위까지 해서. 맞습니다. 네. 우리 시 조직도를 보면은 실국이 9개 있어요. 네. 그러면 실국에서 네. 한 분씩 파견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재원 마련할 거예요? 부분은 인원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인원을.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이제 파견을 보내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국별로 곤등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직렬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렬을 해서 대한 수요와 그거를 매칭해서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국별로 한 분씩 파견이 아니라 네. 때에 따라서는 어느 국에서는 뭐 2-3분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직급에 따라서도 그렇고 네. 업무를 이제 맡는 그런 이제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본청 업무 공백이 더
과중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 수요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조직 혁신 TF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시 정원이라든지 또 전입 시험을 또 하고 신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결혼지기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이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수립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시청 3기와 4기가 네. 6월 말 기준으로 변동이 되면서 네. 직원분들께서 업무 과중이나 여러 가지 지금 피로도가 네. 누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무 공백이 또 생기면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행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좀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중앙부처 파견 나갔던 파견직이들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 그런 것도 반영을 했고요. 어쨌든 최근에도 전입 시험을 통해서 신규 직원을 또 충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런 직원들의 이제 업무 부담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부서 알겠습니다. 내에서.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좀 질의 네, 좀 할게요. 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시청 3기와 4기가 좀 구분되고 변동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 네.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어쨌든지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세종시의 이제 행정 수도 기반 조성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장래를 위한 다족 기능 강화가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지금 시정 사기가 출범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하신 사항들이 지난번 이해 추경에 반영되었고 그거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주요 작업들이 지금 6개월간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이제 계획적인 사업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업에 있어서 좀 차질은 없나요? 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그 대의 추경안을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다 반영이 돼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그 당초 계획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이라든지 관련 추진 계획 수립을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사업에 있어서 네,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되었을 때 좀 네. 어떤 문제점이나 차질이 생긴 그런 일들은 좀 없었어요? 저희가 어쨌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중점 과제들에 대해서는 진행도와 진척도 같은 건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사업이 누락이 되거나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미래전략 수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 네, 자족 기능 강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정 사기의 주요 업무나 아니면 공약에 있어서 네. 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시정 사기 들어와서 우선 우선 여러 대표적인 것들. 지금 음. 세종 KTX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계 시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연구용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원 KTX 정차를 위해서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체계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느끼는 교통 부분에서도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버스 대중교통의 이제 차량 대수를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차량 대수도 증가하는 부분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올해 저희가 이제 세종 정원 축제를 하고 그런 거를 자신감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중부권 최대의 정원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25년도에 이제 국제 박람회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등 여러 비단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적으로도 올해 예산 저희가 제출한 예산들 계속 증가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학 개최하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다적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원도심 지역과 지금 새로 신도심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버스 네. 확대에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좀 세워졌어요. 네. 그러면은 시정 4기 공약 중에 네.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도 네.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그 있어요? 부분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지 그 무료화와 더불어서 노선 체계 합리화와 교통 차량 증편이나 그 여러 가지 병행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 작업이 돼야지 무료화에 대한 체감도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버스 노선 정비하는 부분과 그리고 버스 차량, 대중교통 차량 대수를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크게 5가지의 그 시정 4기의 공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첫 번째 세종 KTX역, 네. 그리고 조치원 KTX 정차 같은 경우에 지금 연구 용역적에 있기 때문에 네.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중교통 확대에 있어서는 지금 요금 무료화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그 업무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비단강 프로젝트도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네, 용역 중에 2차 있습니다. 추경 때 2차 교육 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 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 보고 될 때쯤에 저희 위원회에게 좀 의원님들과 보고를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네. 문화예술적인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부분은 조치원 지역의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하셨지만 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조치원 지역에 조치원 읍면 지역에 갖고 있는 그 스토리를 다 활용해서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창업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언도심 구도심 지역의 그 빈집이라든지 읍면 지역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조치원 지역을 좀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치원 축제 예산도 많이 증액을 했고요. 어쨌든지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이 그 읍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읍면 지역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중에서 네. 청년 문화거리가 네, 있는데 네, 이 청년 문화거리라고 하면 청년들이 와서 어떤 네.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부분들도 네. 즐기고 네, 예, 또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창업 위주로만 가니까 네. 막상 청년들이 문화거리라고 해서 가보면은 실상 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예. 전년도엔 첫 해여서 좀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올해 이제 이게 너무 혼돈스럽다고 말씀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청년 문화거리인데 그게 그 당초의 사업명과는 좀 퇴색되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더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사업이 좀 진행될 때 네. 추진 과정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좀 소통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미입니다. 우선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와 소통 협력 체계 강화 부분인데요. 저희 이 성과지표 예전에 계획 내셨던 거 보면 네. 시의원 의정활동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3일 이내 기한 내에 내시기로 네.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잘 지켜졌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 보통 3일 이내에 받은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지 간에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적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네, 결국은 저희랑 소통이 좀 가능해야 원활한 시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네. 또 5분 자유 발언 시정 질문에 대한 처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저희가 답을 못 받은 게 한 달이 지나서도 답을 못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추진 성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이 추진 성과표를 보다 보니까요. 그 과에서 부서에서 성과지표 내신 것과는 좀 다른 성과들이 나왔는데 성과지표 작성 시 계획할 때랑 좀 성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명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 담당관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국제해석 설명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마 그 KDI에서 타당성 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결과가 최종 결과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중간 결과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국회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면은 센터 건립을 위해서 23년도에 정부 예산안 95억 원 반영 건의한다고 네, 되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향후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계속 네. 저희는 건의를 했고요. 네. 건의하고 근데 그 정부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KDI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개정 당국에서는 용역 결과를 그 예산안에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 정도까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상임위 그 문체위 예산까지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 문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전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결과를 어느 정도 기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네. 2022년 4월부터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는 한 10월, 11월 초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딜레이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발주한 용역이 아니라 네. 그 기재부에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 시기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제기구가 세종시에 유치를 하면 바람직한 측면이 시 이상이나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치적 해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네, 저희도 지금 감사하겠다는 부탁 적극 협력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26페이지 좀 보실게요. 기간 경영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랑 같이 함께해서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보고 있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의 프로테이지가 여기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산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6페이지에 있는 거는 네. 공기업하고 네, 출자 외부 출연 평가.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공기업하고 출자 출연 기간의 평가는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평가하고는 상이한 체계로 갖고 있고요. 네. 공기업법 지방 공기업법과 지방 출자 출연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공단의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시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종합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경영 평가한 후에.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는 않습니까? 제가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네. 들면
2021년도에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나였는데 네. 2022년도엔 라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 20점 이상의 차이가 20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찾아서 봤는데요. 네. 정성평가 부분에 굉장히 애매하게 평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로컬푸드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분명히 시 자체에서 이 평가에 대한 걸 봤다고 하면은 이거에 의문점을 좀 제기할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평가가 지금 출자 출연기관 평가는 또 엄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평가가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출자 출연기관 평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공개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고요. 용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거기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의 이의 신청을 받고 보정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출자 출연 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평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영향력이 없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한 기간은 없나요, 그러면? 그 평가 출자 출연기관 운영위원회에 네. 가기 전에 네.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량 평가에 대해서 그 이의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 증명 자료를 가지고서 입증을 하고요. 또 정상 평가 같은 경우에도 평가위원들이 관련된 평가 의견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나 입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하는 일련의 그 한류 절차를 거쳐서 평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출연기관 같은 경우들은 정량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정성 평가가 낮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평가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는 네.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코로나19가 어찌됐건 간에 계속 확산이 됐던 상황이고, 네. 네.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상황에 코로나 영향과는 또 관계가 없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최종적 결과가 나오면 네. 출자 출연기관 운영위원회 거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 이렇게 등급이 낮은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아지게 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단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지 이 평가 체계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의 평가 자체도 그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는 측면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거에 맞지 않다, 틀리다 그런 의견을 하시는 거는 조금 저희도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단과 그 출자 출연 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 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 정책 담당관 쪽인데요. 네. 저희 페이지대로 그냥 쭉 물어보고 한 번에 네네. 답변을 얻겠습니다. 네. 29페이지에 고등교육 인프라 네. 어떻게 확충하였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대학 유치 지원에 대해서 한국정통문화대학교 캠퍼스 네. 개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 과연 대학 유치 지원으로 좀 확장해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30페이지 청년 부분에 있어서 실적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접근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청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홍보를 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2페이지 청년 주거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뭐 2억 9천 이하의 재산을 가진 청년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봤었을 때는 좀 모호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보니까 임대료 지원도 100명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에는 달성을 했고요. 이자 지원도 88명인데 초과를 했기 때문에 달성은 했습니다. 보니까 성과 지표랑 대비해서 봤었을 때. 과연 그런데 이게 성과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청년들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측해서 나온 결과인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의 연령대가 이제 높아집니다. 네. 34세에서 39세까지 결국은 재원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대학 고등교육 지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2월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지금 다정동에 개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공동 캠퍼스 임대형은 완료가 됐고, 분양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결정난 데가 있고, 지금 신규 피지에 대해서 분양 그 공모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평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시작을 해서 이제 24년도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출연하고 있어서 24년도부터는 어느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교육기관 유치 측면은 4-2생활권에 공동 캠퍼스 조성 중심으로 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조치원 지역에 있는 저희 상계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원래 관내에 있는 상계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주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임대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고민은 우리 시 여건은 다른 대도시권, 수도권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빌라라든지 원룸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 요건에 맞는 주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종시 신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조건의 주거 형태를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기준이나 그런 부분도 또 너무 엄정하다 보니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청년들도 활용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 부분에는 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제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가 됐고, 그러면 더 통계적으로 봤을 때 33,000명 정도가 더 청년이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 따르면 이제 전체적으로 청년 규모가 늘기 때문에 청년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되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청년에 대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좀 엄정하게 돼 있다 보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저희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서 하는 방안을 복지부나 그런 쪽에 협의를 해서 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 관련돼서는 일자리 부분하고 저희가 그 주거 관련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어서 몇 개만 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35페이지입니다. 네. 정책 간담회 횟수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성과지표 보니까 성과지표 작성하셨었을 때 네. 그러면 실무 강역 협의 횟수가 좀
분리가 되어 있던데 네. 이게 목표치에 다다랐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 안에서 그 협의가 됐다고 하면 협의 횟수가 목표치에 다다랐다고 하면은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함에 있어서 협의 안건 중에서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충청 메가시티 지금 추진하는 거 가장 큰 거는 과연 어느 정도 메가시티는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좀 그동안 행정협의회에서 했을 때는 의사결정이나 권한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4개 시도 지사님들이나 시도의회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상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단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어쨌든지 올해 8월에 4개 시도 단체장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도출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합동추진단은 이제 한시기구를 설립해서 내년 1월에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근데 어쨌든지 지금 초강력 협력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런 한시기구 구성한 거는 이런 충청권의 초강력 협력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특례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고 가동하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내년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줘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돼서 네. 어찌됐건 간에 사업 발굴하고 또 그것들을 작동시켜서 실효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37페이지입니다. 네. 국제 교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 향후 추진 계획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네. 이런 계획들이 저희 2023년 또 예산과도 연결이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제 회의 참석이라든지 글로벌 리더, 글로벌 활동 참여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올해 어찌됐건 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어려웠을 때고 하반기에는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 참석이나 이런 실적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성과에도. 네, 그래 궁금합니다. 네, 교류 실적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상반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류가 없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우리 시에 이제 방문하시는 방문자도 많이 늘고 그 교류가 활성화 조금씩 그냥 물꼬가 트여가는 느낌이 있고요.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시의회에서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국제교류 협력 부분은 작년인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은 국제교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교류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무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우리 시도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우호 협력 도시가 이번에 소피아시까지 해서 5개국이 됐고요. 우호 협력 의향 도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잘 관리를 할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이전에 해왔듯이 저희가 행정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수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그리고 터키 앙카라 같이 우호 협력 도시에 맺어졌듯이 그런 도시들하고 협력도 강화할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시와 같이 우리 시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신생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우호 협력 도시를 맺은 소피아시라든지 그리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도시들을 발굴해서 그런 도시들하고 협력과 저희 투자 유치나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중부권 최대 정원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 관련된 분야에 또 우수한 도시들하고 교류도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잘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국제 교류를 함으로써 도시, 그러니까 국제적 도시화의 네트워크, 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적 교류 내실화를 좀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9페이지 관련돼서 좀 네. 보충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우리 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우리 김현미 의원님께서 좀 뭐 질의를 좀 해주셔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특지자체를 출범을 하는 게 뭐 어쨌든 권한을 어느 정도 좀 부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초당적인 초광역적인 어떤 협력 기구를 가지고 좀 경쟁력을 좀 가져가자는 측면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특자체 출범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 기존의 불경의 어떤 진행 사항을 놓고 봐도 이게 좀 의도한 대로 좀 제대로 잘 흘러가겠느냐라는 측면에 대한 고민들인 거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사실 뭐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 이 그 준비 그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추진단을 좀 꾸려가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적정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력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제한된 인력 뭐 더 이상 보충되어져 있지도 않고 있는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차출을 해서 충원을 해서 9명 정도를 좀 어쨌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뭐 직렬별로 적정 인력을 좀 뽑아서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응 방법으로 대안 방법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뭐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는 않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한시제 공무원을 투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여기에 투입을 하는 여기를 거는 여기서 아닌 게 빠져 아니라 나가는 부분들에서 보충 부분. 지금 한시 공무원을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뺀 그 충원을 해 별도 투입을 해야 될 9명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혼 부분을 네. 한시적 인력으로 좀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아까 이해를 했는데 보충을 좀 하겠다는 측면들.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중앙부처의 2022년도에 이렇게 중앙부처에 그 파견했던 인력들이 네. 파견 인력들의 수가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네. 여유가 좀 생겨지니 네. 그 인력으로 같이 보충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다고 아까 답변을 네.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할게요. 2022년도 중앙부처에 파견한 그 현황과 인력 현황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중앙부처에 파견할 인력 현황에 대한 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관련된 그 자료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시 공무원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충원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모집을 하고 있고 배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휴직자 대체 아닌가요? 이 부분이 네. 한시 공무원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조직문화 혁신하고 연계돼서 한시 공무원 지금 충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결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전입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공무원들을 세종시로 전입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 부분은 그 8월 이후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현황을 보면 과거보다 직원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과거보다는 결혼율이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정확하신 거죠? 제가 그 따로 좀 확인을 한번 해본 걸로는 네. 지금 그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한시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네.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업무의 중요도 때문에 현업 부서에서 원활하게 지금 매칭이 좀 덜 되고 있는 측면도 좀 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요. 결국은 네. 그 공백의 부분들은 지금 계속 지금 갖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 결혼을 다 일시에 해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그런 인력들도 좀 원활하게 수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데 네, 뭐그이그 합동 추진단 그 구성 관련된 인력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매칭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 이해를 하고 계시는 그 측면이 좀 덜 이해가 돼서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측면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요게 지금 시도별 9명을 좀 파견을 좀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명 같은 경우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새로 배정받은 정원인 거고요. 네, 이 시도별 9명을 이제 파견을 함에 있어서 이제 네. 업무가 네, 이제 업무적 어떻게 여러 가지 성격들을 좀 가지고 어쨌든 배치가 되어질 텐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의회 업무도 같이 배치가 되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럼 아까 직렬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의회 업무 관련돼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인력을 충원을 하는 겁니까? 뺏어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그 시청의 집행부에 있는 인력들 9명 중에 한 분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신 건가요? 그건? 그 자세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세팅된 부분은 그 행안부가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지방 의회에 대한 거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100% 의회만 담당하는 직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공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견은 4개 시도 모두 의회 그 집행부에서 가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4개 시도 9명 저 공이 다 집행부에서 네. 빼는 걸로요. 네, 뭐 업무적인 어떤 배정은 그 추후에 네, 뭐 어쨌든 정하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꼭 올해 추진단을 결성을 해야 될 정말 큰 이유는 뭡니까? 뭐 전에 네, 어쨌든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들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현업에서 네.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특별지자체 출범이나 이거에 대한 부의경의 상황인가 그리고 대구 경북의 상황을 보고 특별지자체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저희도 많이 이해는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충청권은 기존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기존에도 계속 그 행정 협의를 통해서 조금 그 서로 간에 이제 협력적 사업이 좀 우호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또 최근에 결정된 유니버시아드 대 개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제 4개 시도가 공통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메가시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적 정신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제 충청권 특별자치제는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자체가 나온 얘기는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계속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으시기도 하지만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 특별지방자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적으로 이게 적당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하면 전국 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균형 발전에 대한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4년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앞으로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이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갖고는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23년도, 24년도에서 내후년간 이제 요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시적 기구의 구성단을 끌고 가는 게 꼭 올해 안에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초에 논의가 되어져서 23년도 하반기에 24년도에도 진행이 되어질 출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유니버시아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현상적인 문제인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뭐 과정상에서 그러니까 뭐 만들어지는 부분들의 만들어진 지금 결과물이지
그게 유고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충청도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서는 이제 4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24년도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타임라인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23년도에는 출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작업이 필요하고 이럴 때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작업 진행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지금 시 집행부 자체에 결혼이 많은데 이렇게 9명을 파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결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결국은 결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업무적으로 좀 많이 과부하 걸려 있는 상황에서 또 빼서 또 다른 어쨌든 운영체를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시기적절하지 않지 네, 않느냐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좀 내실을 좀 꾀한 다음에 내년 초에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해도 좀 늦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시 일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4개 시도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할 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자체나 4개 시도가 합의를 했어도 네. 결국 4개 시도의 그 합의 자체가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를 먼저 좀 생각하면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어느 부분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좀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결혼 문제나 그런 내부적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할 수 문제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이제 그 중기 인력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충원 계획이나 채용 계획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직원들의 불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중기 인력 계획하고 채용 계획 2023년도 거 23년도 건 아마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기 인력 계획은 안건에 이번에 올렸고요. 네. 근데 채용 계획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운영정과에서 하는 거서 지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네. 제출 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자치복지 입법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면은 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상업법령 불일치 및 기능 상실 자치복 복교 등 체계적 정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의원이 78회 저 정례 시에 5분 발언에서 의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공포한 상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니 의원의 정비 관련 안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합니다. 네. 의원의 총괄부서의 조속한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네. 의원회를 신설하면 폐지 등 통폐합이 어려울 것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규제 개혁 법무 담당자께서는 조례 제정 시 법률에 근거 없는데도 의원의 구성을 포함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관련돼서 일괄 개정안이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초안심사 맞춰서 내년도 초에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의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회 신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그 신규 설치할 때 컨설팅을 해주고 해서 신설이나 그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충청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응원과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걱정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시는 건데. 이 대구 경북이랑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는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 혹시 그 기조실장님은 거기가 왜 실패했는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패 이유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큰 취지는 이런 특별 지자체를 만드는 게 이제 그 수도권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경쟁력을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상생과 협력을 네. 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네. 만들어낸다 이건데 네, 맞습니다.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중앙 정부의 이제 그런 시스템이랑 좀 안 맞아서 오히려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막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산된 건데 네. 지금 그런 앞에 두 케이스를 지금 이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를 한다는 거는 앞에 그 두 가지와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중앙 정부에서 지금까지 뭐 다른 뭐 이렇게 법률을 이렇게 뭐 법제화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실무협의회를 기조실장들 간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부의경이나 대구 경북과 다르게 충청권은 특별지방행정기관들 예를 들면 금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그런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권역이 맞아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권역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으로 해서 국가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처리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의경이나 대구 경북과 다르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요 사업주 중심으로 하는 트랙 하나, 그 특행기관 정비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 하나로 해서 하면 선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중앙부처에 하고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로 지금 이번에 보면은 네. 하계 대학 경기대 네, 같은 경우 4개가 이제 뭉쳤기 때문에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게 근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 밀어줬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이 네. 이제 그 4개가 뭉침으로써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네. 중앙 정부에도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실패했던 앞에 두 케이스랑 다르게 네. 지금 요번에 우리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거 충청권이 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년 동안에 예. 이제 한시기구가 단순히 조직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영역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보통 특별지방행정단체가 출범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 같은 사례에 봤을 때 국조실이나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원체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원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사물을 발굴해서 어떤 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지금 뭐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뭐 문제점 그런 것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그걸 만듦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혜나 이런 거를 네. 만들고 따오는 게 이제 네. 우리 시랑 기타 이제 세계 지자체의 역할인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네. 이게 세 번째지만 이제 최초로 성공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공적인 모델이 돼서 이제 충청권이 균형 발전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 의원님들의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왕입니다. 네, 최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관련해서 네.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4개 시도가 협약을 했고 네. 앞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앞서서 좀 시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네. 이제 시도별로 9명씩 파견을 보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우수한 인력을 보낼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네. 단층제 구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9명이나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타 시도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이 한시 조직이 구성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인력이 좀 이 안에 들어와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초강형 협력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네. 시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의문인 게 네.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타 세계 시도에서 보낼까. 네. 지금 우리 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9명이나 보내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 전에 저희 실무협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4개 시도 기조실장들도 우수 인력이 부의경이나 대구 경북 사태가 안 나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 실장님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만약에
본청으로 돌아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서로 의문이에요. 챙기기로 우선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인력을 또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그게 우수한 인력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우리 시는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세계 시도에서 정말로 네. 우수한 인력이 좀 와서 이게 준비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정에서도 있어도 그렇고 좀 내실 있게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네. 실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도 이제 한번 이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네. 그 페이지 26페이지 그 기관 경영 평가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출자 출연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중에 이제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등급에서 이제 라등급으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이제 받아서 자료를 딱 이렇게 보니까 네. 일단 뭐 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 20년도는 다 등급이 이제 나등급. 네. 그래서 21년도에만 이제 라등급이 나온 건데 네. 보니까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20년도하고 21년도 그 종합 점수표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이 이제 정량 평가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득점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네. 정량 평가에서 네. 이제 21년도에서는 이제 비계량 평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 비계량 평가 부분에서의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평균적으로 점수를 하면 뭐 55점, 65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 정량 평가 보면 계속 그 평균치가 흐름이 비슷한데 네. 21년도에만 유독 그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가 네. 이 평가 점수가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된 것인가라는 게 물론 그렇게 했겠죠. 전문기관 위탁해서 네. 그에 가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어느 정도 흐름을 네. 같이 하면서 네. 이게 평가가 매겨진 반면에 유독 21년도 평가에서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가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네. 점이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 경우가 있나요? 저도 뭐 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제출된 네. 결과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 말씀하신 듯이 보통 그 평가가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이제 비중이 6대4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정성평가 비중이 더 높은 편이고 정량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달성을 했고 정량 지표는 대부분 이제 뭐 사업 실적이라든지 수혜 인원 같은 결과 지표 중심으로 되어 네. 있고요. 정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의 수립이 적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 실행을 제대로 했고 그 한류가 제대로 했는지에는 이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양적으로 사업 목표는 대부분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평가단에서 평가한 거는 이제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한류가 좀 적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가 전년도하고 또 다른 점이 전년도 21년도에 출자 출연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그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가 한 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단이 있으면 한 명이 평가하기 때문에 약간 자의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올해부터는 평가를 한 명이 하지 말고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두 명이 평가를 하자 해서 복수가 추천하는 방식이 좀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평가위원님이나 평가단이 생각을 하기에 다른 시도에 있는 유사 기관들이 달고 있는 보다는 좀 실적이 미흡한 거 아닌가 아니면 그 평가나 한류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좀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량 평가도 이의 신청 절차가 있고 정성 평가도 평가단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다 재반박을 하고 입증자료 주시면 수정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일단 전제 조건은 이제 뭐 투명하고 공정하게 네. 이제 심사를 네. 했다라고 이제 네. 하는 과정이고 이제 요 결과로 봤을 때 네. 좀 이렇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게 좀 약간 합리적인 좀 의구심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차후에도 이렇게 그 어떤 평가가 있을 때 이런 좀 의구심이 없이 네. 좀 누구나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요.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지금 김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그게 단순히 객관적인 평가로만 얘기해서 이 평가의 결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게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조직의 사기 진작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었을 때 계획이 잘 수립이 됐나 정성평가가 프로세스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정량평가 역시 성과 지표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 시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잘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잘 꼼꼼히 이제 성과 평가 부분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공통지표에서도 조금 각 기관들이 좀 지키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액인건비를 계속적으로 어겨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납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게 사업 성과도 있지만요. 사업 성과 경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됐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엄정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오늘 특별 네.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관련해서 네.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고 또 걱정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TK나 네. 불경 같은 경우에 네. 그 특별 지방자치단체 추진단 구성할 때 네. 행안부로부터 이제 별도 정원을 승인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랑 똑같습니다. 저희랑 똑같은 똑같고요.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조건을 줬고 네. 저희 그러니까 추진 단장 상급 자리만 한시정으로 인정했고요. 나머지는 기존 인건비 내에서 활용하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동일한 지금 여건 속에서 네. 우리는 기존의 과오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 좀 내실 있게 한번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8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정 4기 첫 읍면동 현장 방문으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 대상자 예우를 위해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세종리, 누리리, 한별리, 용우리, 다솜리까지 예정지역 5개의 생활권에 대해 동전환을 추진하여 모든 생활권의 법정동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진동 및 나선동은 내년 3월 목표로 개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87쪽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입니다. 책임육동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말부터는 행정체계 개편 TF를 출범하여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조직과 예산, 사무 공간 확보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인권행정 제도 기반 구축 및 인권 문화 확산입니다. 22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등 36개 시행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토크 콘서트와 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 아카데미 등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구술체력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의 공정선거 추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입니다. 양대 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명선거 추진단 및 공명선거 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제5기 세종 제주특위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권 분과 및 감동과제 추진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유관단체 지방보조금 집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기록 문화 확산입니다.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중요기록 DB 구축 및 공개 재분류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문정보 공개 및 맞춤형 사전정보 공표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및 마을활동 기록물 수집 분류와 구조화를 실시하였으며 22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록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와 공동체 기록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기록 활동과 양성 및 마을기록문화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 소관입니다. 97쪽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2년도 시민참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2기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이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2개 읍면동의 주민총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 자체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민간 협력을 통한 마을 공동체 지원입니다. 41개 자생 공동체를 발굴하여 22년도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마을계획 사업 활성화 및 주민자치의 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해서 홍보, 답례품 준비와 조례 제정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 29개소를 육성하고 중앙부처와 매칭 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기획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따사누리 온라인 플랫폼 오픈 및 명절 장터 기획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나눔 페스티벌, 제1회 세종시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01쪽 주민자치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민관 협의를 통해 금남면 복권시설안 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조치원의 복권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연기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성동 복권 준공에 따른 개청 준비와 연서, 부강, 장군 등 복권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매입 협의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105쪽 회계 투명성 및 회계 처리 효율성 향상입니다. 21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였고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 시스템 전산 교육과 회계 실무자료 공유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 등을 시행한 결과 관내업체 계약 체결률은 51.1%가 되었습니다. 관내업체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부여를 통한 수의계약 배분제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낙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반응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고 민간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대행을 시행하여 보조사업자들의 계약사무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9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가치 증대입니다.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 약 2만 건에 대한 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등 노락재산 등록 이런 것들을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조 스마트 청사 조성 및 사무공간 개선입니다.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한 청사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사 3층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해 화장실 등 청사 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보람동과 조치원 청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종가소관의 미래전략 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 8,251억 원 중에 9월 말 현재 86.3%인 7,12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세액 공제액을 확대했으며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 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성실한 납세 유도가 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취득세 신고 납부율은
98.8%로 3만 7천여 건에 1,79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과 납세자 맞춤형 사후 관리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20조 신세원 발굴 및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지원입니다. 국세의 지방 이항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9월 말 기준 1,80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정과 경륜, 온라인 판매분에 대한 레저세 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 납세자 등을 위한 세무서와 시청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2조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2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281억 원을 부과하였고 9월 말 기준 91.4%인 1,17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 이동, 건물 신중축, 소유권 등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세정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127쪽의 징수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체납 징수 재고입니다. 지방세 2월 체납 징수 목표액 91억 원 중 10월 말 기준 90.1%인 8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예금, 가상자산 압류 등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체납 이력과 재산, 소득 등 빅데이터 체납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쪽의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4개 법인에 10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산업단지, 장애인 차량, 농지 감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69건에 16억 2,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생애 최초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132쪽 세액 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세액 수입 이날 2월 체납 징수 목표액 29억 원 중 10월 말 기준 89%인 26억 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는 체납 징수 목표액 7억 원 중 10월 말 현재 74%인 5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시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공동 대응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국수 간 현황 과제로 137쪽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 및 3위기구 신설입니다. 이 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세액 수입 신규 세원 발굴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시만에 특화된 세원 발굴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원 발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재 공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원 발굴 및 체납세금 징수 TF 등을 통해서 신규 세원 발굴 또 요율 현실화 등 세액 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수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요구하 시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구하 시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염희전 안녕하세요. 의원입니다. 네, 페이지 80쪽에 보시면 네,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네. 주요 사업 중에
신설동 주민센터 나성동 운영 건에 대해서 네네.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네. 그냥 쭉 불러드릴게요. 네. 신설동 주민센터 나성동 운영건하고 자치경찰제 운영,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주권 회의 운영, 청사진 청년 사회적 경제 진출 프로젝트, 네. 본관청사 관리, 주촌 청사 관리 해서 지금 현재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예산 현액을 잡았을 때 그 사업의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엇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지, 그리고 집행했을 때는 무엇을 했는지, 네. 그리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았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집행액이 좀 저조한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다음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떤 그 관리 과정에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좀 하반기에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2월도 있을 것이긴 한데, 아무튼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불이용액을 최소화해서 집행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답변이 좀 어려우신 건가요? 그 내용이 전체적인 많은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신설동 주민센터 나성동 운영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성동의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LH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23년 3월 개청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그 사업을 집행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3월에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23년이라고 하셨으면 내년인데 내년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달수로 따지면.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행복청과 LH에서 공사하는 그 공사 완료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보다 저희들이 사업을 그 건물이 완공돼야지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이 예산액이라는 게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기도 필요하고요. 일부는 또 뭐 인테리어도 좀 새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공사 기간에 따라서 내년에 2월에서 계속이월비로 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은 명시효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명시효율이 된 부분이라고요? 네, 저희들이 뭐 명시효를 해놨지만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계약 절차 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 해서 이게 사업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사실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는 이게 그 지방시대 박람회, 이번 최근에 지난주에 마친 그 박람회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박람회에 참여하는 그 주민자치위원들, 읍면동 주민자치 160여 명 분들의 뭐 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왜 여쭤보냐면요.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어서 작년, 재작년까지 봤을 때 집행률이 타 기간 대비해서 여기 시청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네.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올해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일단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운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이게 왜 어떻게 아까 초반에 여쭤봤던 네, 것처럼 목적이 뭐고 집행한 건 무엇을 했고 앞으로 잔액이 남았다면 무엇을 쓸 예정인지 좀 명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그 원 예산 목적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까지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좀 봐주시겠어요? (85쪽에) 지금까지 성과 중에 건의사항 183건의 답변 처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현장 방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처리는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답변 처리는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3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자료는 그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다 전파를 했고요. 리스트를 지금 목록을 준비해 갖고 추진 과정들을 현재 점검하고 있어서 그 자료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 자료가 결국에는 저희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할 때 있어서 해야 되는 목표성이나 방향성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 명예의 전당에 그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뭐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등재 대상이라고 그래서 뭐 시민 대상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이 시민 대상 받으신 분은 그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고부터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너스 클럽의 그 고액으로 시류해서 기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등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쨌든 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네. 여쭤보는데요. 저도 봤어요. 고액 기부자분 기사에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사실 그 세종 지역에는 각 클럽별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클럽별 기부 행위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인당 뭐 적게는 뭐 1년에 2천만 원 하는 분도 봤고 적게는 500에서 뭐 더 적게는 100만 원도 하지만 어쨌든 누계가 되면 2, 3천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시청 통장에 입금되지 않을 뿐이지 그 각 단체별로 기금을 하고 봉사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각 클럽별 단체 봉사단체에 있는 분들도 이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넣어서 이분들이 더 그 봉사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에 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번 좀 검토해 위원님 주시겠어요?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일단 부서의 의견을 부서에서 신청하는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89쪽 좀 봐주시겠어요? 자치경찰제위원회가 이제 체계적인 그 조직 체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조직 구반과 기반을 맞춰서 권리와 의무가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종전에 없었던 기구가 설치가 되고 그야말로 권리가 있고 의무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명확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각 부서 지금 시청에서 하던 일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할하던 일을 하나의 그냥 총괄되는 그 부서로서 운영을 하잖아요. 어느 부서에 있는 업무를 가져가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법이 그 10월 말에 통과를 했고요. 오늘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돼서 법령 부칙에 보면은 3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사무 공간이라든가 조직 예산들을 어떻게 쓸지 좀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이 기구가 원래 당초대로 이제 사실 저희들이
경찰법이 진행되면서 실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이게 비상임화하다 보니까 이게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우리 시가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시 소속으로 합의제 독립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로는 뭐 여성, 생활안전, 교통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행 계획들을 남은 3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출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임위원회 상임만은 이루어지고 우리 시로 넘어는 왔지만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행안부와 협의 단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